듣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8년도 주요 산업별 대일 의존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셔야 합니다. 뭘까요?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불매 1순위 대상으로 타겟이 된 유니클로 옷가지들이나 ABC마트 신발 따위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소비재는 대일 의존도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날 불매 운동하면 뭐합니까? 86%의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이 줄지가 않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본재 수입도 하지 마라! 그러면 물건은 못 만들고 기업들이 하나씩 부도가 나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얼마 전 삼성 이재용이 일본에 갔다 왔죠. 왜? 휴대폰에 들어갈 반도체 좀 팔아달라고. 반도체를 사달라고도 아니고 팔아달라고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삼성 휴대폰 이용하시면 일본 기업 제품 소비하시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삼성은 한국 기업입니다. 페페TV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불매운동 웬만해선 티도 안 나니까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약간의 타격이라도 입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높여 반도체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생산하는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대부분이 소비재보다는 자본재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티셔츠 쪼가리나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건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기기 부품이나 생산 목적의 기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야, 페페TV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일단 구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이 한일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지금부터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증권가 일본 보복 국내 영향 분석. 반도체 대일 의존도 8%지만 자동차 12%, 특수 목적기계 32%. 수출 규제에 칼을 빼든 일본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반도체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넘어 전선이 확대되면 자동차와 기계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명 증권가 투자 전략 팀장은 16일 조만간 일본은 추가 제재를 통해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대상은 대일 의존도가 높고 한국의 수출 영향이 큰 산업일 거예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공격 타겟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다음은 자동차, 기계 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증권이 관세청의 지난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별 대일 의존도는 자동차 11.8%, 특수 목적기계 32.3%, 일반 목적기계 18.7%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반도체의 대일 의존도는 8.3%였다. 일본이 자동차와 기계를 다음 먹잇감으로 노리는 이유다. 게다가 수출 규제에 따른 부담도 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가 팀장은 자동차나 기계는 반도체보다 글로벌 공급 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충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18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 부품, 소재, 공급업체 중 일본 비중이 높은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는 수치로 확인됐다. 하나금융투자가 주요 상장사 30곳의 공급업체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전체 1042개 부품 공급사 중 일본 기업이 52개였다. 현대차 39개사 7.7%와 기아차 21개사 6.6%의 대일 의존도는 5%가 넘었다. LG 이노텍의 경우 133개 부품 공급업체 가운데 일본 업체가 21개사로 15.8%를 차지해 분석 대상 상장사 중 비중이 가장 컸다. LG화학도 132개 부품 공급업체 중 9.1%가 일본 업체였다. 이제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국의 대일본 수입 총액에서 소비재 비중은 14%에 불과해요. 라며 일본에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재수출하는 구조인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일본 공급사 비중이 큰 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혜를 보는 것도 있다. 반도체 관련 부품과 소재 업체다. 관련 소재를 국내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국산화 움직임 자체가 호재라는 분석이다. 반도체용 재료가스를 생산하는 후성은 지난 15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16일 전날보다 10% 급등한 12,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의 수출 제재 품목인 에칭가스 대체 수혜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달 초부터 16일까지 주가가 62%나 급등했다. 김양재 KTV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국산 소재 사용 비중 확대와 연구개발 세액 공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다며 국내 소재 업종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 분석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반도체 업체가 일본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면서 국내 소재 업체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추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새로운 재료를 적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와 공동 R&D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 나오십니까? 결론 나오신 분들은 먼저 안녕히 가세요. 가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결론 안 나오신 분들만 잘 들으세요. 결론 지금부터 갑니다. Conclusion 페페TV 위에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말하길 국내 반도체 업체가 일본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면서 국내 소재 업체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추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새로운 재료를 적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와 공동 R&D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한 거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맨 앞에서도 굉장히 이빠른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나라 기술력 키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굉장히 먼 길 같겠지만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인생을 살아가며 지름길을 찾았지만 번번이 미끄러졌고 정석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경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산업역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키워 부국 강병합시다! 근데 이것만 말하면 화내실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가능한 두 번째 솔루션 제시합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하도 가니까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다 가봐서 이제 소도시까지 관광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러다 보니 소도시에서 망해가는 호텔이 한국인들로 인해 패키지 계약을 맺고 그 호텔 사장은 진심으로 한국인들을 극진히 대해줬습니다. 마중 갈 때 태극기까지 들고 나가서 세레모니를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니 한국 관광객들도 만족하면서 이 호텔은 이제 한국인 없이는 경영이 안 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일본을 안 가면 그 호텔은 착한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럼 그 사장님은 이 무역전쟁의 피해자로 아베 정부를 탓하게 되겠죠. 물론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미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일본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들이 정부에 항의하다 보면 아베 정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베 또한 사람입니다. 그 불쌍한 호텔 사장님 아베 관저 앞에서 1인 시위합니다. 이렇게 무역전쟁의 피해자들이 모여 정부에 항의하다 보면 이 무역전쟁은 조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 이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본성 자체가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나 눈에 띄는 행위를 잘 안 합니다. 이는 국민성입니다. 피해를 봐도 내가 피해를 보고 말지 일본 사람들끼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싫어합니다. 자연재해가 자주 나다 보니 평소에도 일반 국민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자국민끼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큰 민족입니다. 근데 이 지질학적 영향으로 남의 나라를 탐하는 마음 역시도 큰 민족입니다. 페페TV는 이 무역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앞으로도 현명한 방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페페TV 만세, 우리 시청자님 만세. 댓글로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페페TV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TV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 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